어열 분림 작용과 몰아빼기. 어열이 섬유질화 담석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빼면 어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열이 나오지 않으면 치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열을 불리는 작용을 하는 진액중산을 섭취하면서 사열을 하여야 어열이 불려져서 잘 나옵니다. 진액중산을 섭취하면 진액중산이 어열과 맞닿은 곳에서 붙어 어열 불림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열을 불려놓고 사열을 하면 어열이 불려져 있는 만큼만 나옵니다. 불려놓은 어열이 다 빠져나오고 아직 불려지지 않은 어열층과 닿으면 그 즉시 어열이 나오는 것이 멈춰버립니다. 진액과 닿지 않은 곳의 어열은 여전히 섬유질화, 담석화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진액을 섭취하여 어열을 불려놓고 빼면 불려진 어열은 잘 나옵니다. 이때도 아직 진액과 닿지 않은 곳의 어열층에 있는 어열은 뻑뻑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섬유질화, 담석화된 어열층에 닿으면 잘 나오던 어열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간 열심히 진액을 섭취해서 어열을 불려놓고 빼내고를 반복하면서 어열을 빼내야 어열을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어열을 불리는 것과 녹이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생열은 제일 묽고 어열은 뻑뻑합니다. 어열을 녹이는 처방을 해놓으면 생열보다는 뻑뻑하고 어열보다는 묽은 상태가 됩니다. 녹인다는 것은 피 전체에다 어열을 흩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린다는 것은 뻑뻑한 어열을 그 자리에서 불려만 놓은 것입니다. 오염된 강바닥에 뻘이 있는데 그걸 해결한다고 흩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 전체가 혼탁해져 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열을 녹여놓으면 혈액 전체가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흩어지지 않게 불려가지고 빼내야 전체 피가 오염되지 않고 빼내고자 하는 어열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생리학에서는 어열을 녹이는 개념이 아니고 불리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불려진 어열은 생열보다는 뻑뻑하고 어열보다는 더 무릅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불려진 어열을 빼내면 진액이 그 다음 층에 있는 뻑뻑한 어열과 닿아서 어열이 또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려진 어열을 안 빼내고 놔두면 진액이 더 이상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의 어열은 더 이상은 안 불려집니다. 불려진 어열이 다 빠지고 나서 뻑뻑한 어열층이 걸리면 어열이 나오다 바로 중단됩니다. 이때는 더 빼도 안 나오니까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면 10번에서 중단될 수도 있고 15번에서 중단될 수도 있고 20번에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은 9번 간질병열, 1번 두통열, 8번 신간열이 사열 순서입니다. 그러면 1순위로 9번 간질병열을 먼저 빼고 더 빼도 될 양을 2순위인 1번 두통열에서 빼고 1번 두통열에서도 어열이 안 나오면 나머지 양을 3순위인 8번 신간열에서 빼면 됩니다. 이것이 몰아빼기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해야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시속 50km라고 하면 질병이 치료되는 속도를 시속 70km, 80km로 달려가서 질병을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열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한 군데에서 5번씩 빼는 것하고 몰아빼기 방법대로 빼는 것하고 비교하면 치유 효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할 점은 조혈에 필요한 진액을 섭취하지 않고 이렇게 사열을 하면 자살 행위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진액을 먹고 사열할 때는 8번 신간열이 기본열 자리가 되고 진액을 안 먹고 사열할 때는 2번 위장열, 3번 뿌리열, 6번 고혈압혈이 기본 사열점입니다. 어열을 빼내는 것이 사고, 피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걸 넣어주는 것이 보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사의 균형입니다. 또 영양분을 보충을 해줬는데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라가는 사람은 강산이 혈액 속의 모든 영양분을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강산 해독제인 심천생을 식사 전에 먼저 섭취하여 강산을 해독해 놓은 다음에 식사 후에 진액을 섭취해야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열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심천박남희 선생님의 몰아빼기 사열 요령,
교육 영상에서 발췌하였습니다.